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연경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연경 본부장님은 서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 그리고 LG CNS 엔트루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거쳐서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물류회사산업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 부산시와 경산함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 세션에서는 선박 연료유 전환과 미래해양 물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연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료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까지로 확장하는 것까지를 이제 발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주제는 4가지로 다뤄질 거고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좀 바라볼 IMO하고 EU가 굉장히 이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적 조치로는 이제 기술적 조치 EEDI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운여적 조치로는 심프나 CII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고, 중기적 조치로는 이제 경제적 조치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 레비 관련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 조치로는 이제 무탄소 연료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 CII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선박 등급을 아시겠지만 ABCD E로 나누고 한 번이라도 E를 받거나 3번 연속으로 D를 받으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는, 퇴출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EU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지만 3가지, EU ETS 쪽하고 MRB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4, P55에서 이제 3가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EU ETS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발효가 될 텐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RB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배출 허용량을 이제 2025년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해 연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퇴출이 되고, 한 번에도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여기도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U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4, P55라는 거는 선박을 포함해서 전 영역, 전체 영역에 대해서 총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해운이나 선박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감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이제 MEPC 80차가 열렸고요. 거기서 이제 GHG 리덕션 타겟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30년, 40년, 50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5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넷제로 전체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2030년에 보시면 2008년 총 배출량 대비 최소 배출량은 20%까지, 최소는 2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40년에는 최소 70%까지는 줄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유 관련돼서도 전체 지금 운항되고 있는 총 그 해운에서 쓰고 있는 거에 5% 정도는 혹시 저탄소 혹은 무탄소 연료로 바꿔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리시핀 코리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23년 6월 기준으로는 30개 정도의 이제 이런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부산항과 그리고 미국 타코마항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결과는 이번에 이제 결과를 이제 12월 달에 그 COP, 그러니까 캅 28차 회의에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서 이런 걸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현재 운항되는 선박에서는 한 6% 정도만 LNG라든지 이런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발주 중인 것을 보시면 50% 이상이 LNG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빨리 연료유가 변환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맥켄지 자료인데 2030
2030년보다 2050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다는 거는 연료유의 그런 변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메탄올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것들이 친환경 연료로 바뀌고, 그리고 원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원전 자체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산탄소 배출량 그러면 어떻게 봤냐면 생산부터 이제 그 탱크까지, 그러니까 선박까지 이제 우리가 벙커링 하는 것까지 하는 뭐 웰투 탱크까지만 봤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탱크에서 이제 뭐 프로펠러 혹은 웨이크라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되는 것까지 보는 전 SCM 구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CO2 배출량을 바라봐야 제대로 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바뀐 내용이 웰 투 웨이크 관점에서 전체를 이제 배출량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이제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배출량이 작은 거는 액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액화수소가 지금 굉장히 배출량이 가장 작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금 연료유가 바뀐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선박이나 이런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운송까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 이제 나와 있는 거 LNG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나 이제 액화수소 쪽을 조금 바라봐야 되는데, 암모니아, 액화수소는 항만 시설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LPG를 탱크 같은 거를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환이 가능한데, 액화수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송할 수 있는 그 저장 탱크의 CCS나 그리고 이제 그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FGSS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엔진도 지금 안 돼도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액화수소 부분이 굉장히 연구할 테마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단순하게 연료유가 바뀌는 거를 연료유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렇게 7가지 측면의 물류까지 다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공급도 전망을 해보고 운송 중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얼마나 배출량이 가능한가도 다 바라보는 7가지 관점을 봐야 되고, 이 다음 장부터는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연료를 어떻게 생산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DNB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체 탄소 중립 그 연료는 저 정도 제일 위에 있는 하이라고 표현된 것까지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해운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이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걸로 이제 생산과 수요를 파악하고 난 뒤에 이게 가격류에 따라서 어떤 영양 요소에 따라서 어떤 가격들이 변동이 생기는가를 연료유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조 발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친환경 연료의 선박을 발주부터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엔진 파트나 선박 기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2중하고 3중으로 엔진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이나 그리고 친환경 그 연료인 전기 파트로 얘네들이 이제 운송하거나 그리고 선박 기술 같은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다 보니 전체적으로 엔진 기술이라든지 선박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되는 거는 운송 용기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앞에 이제 FGS나 엔진이나 뭐 CCS가 변한다고 보면 CCS가 이제 화물창의 용기,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용기 자체도 변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트럭에 운송하는 용기인 그 오른쪽에 있는 쿨링 아이소 탱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액 같은 걸 운반하거나 우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라이제인이 ISO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뭐 액화수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현재 약간 수소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런 수송 용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항만 시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암모니아나 그다음에 이제 액화수소에 대한 그 항만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메탄올은 그래도 일부는 항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라든지 그다음에 액화수소는 현재 지금 시설이 지금 공급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거를 누가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선점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항만은 얼마나 속도가 빠르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선사가 입항을 하거나 안 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바라봤던 항만의 이제 어떤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친환경 연료까지 확장해야 되는 것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연료유가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존의 운송 루트를 가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NG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화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소하고 비교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하율, 그러니까 운송 중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기하율이 BOY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액화수소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북극해를 통해서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나온 결과는 그 여름에는 이제 그 한 300만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500만 달러 정도가 더 이득이 발생하는 걸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친환경 연료 애들이 폭발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네덜란드 해역에서 지금 이제 폭발 사고가 나서 3,000대의 자동차 운반선이 이렇게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항로를 우리가 회피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라우팅을 짜야 되는, 부킹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 오기를 회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 투이 스토리라는 어떤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 지금 위기 관리가 발생하고 있는 뭐 재난이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항로를 이번에는 부산항하고 로테르담항 관련돼서만 항로 데이터를 합쳤습니다. 그랬을 때 저런 문제가 발생했던 항로를 회피할 수 있는, 저기 보면 리스크라고 표현됐던 게 있는데 그 리스크가 없는 거를 항로를 선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항로로 운행을 한다거나 미리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플랫폼이나 위기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제가 이제 막 이거 이제 보여드리려고도 했는데 너무 빨리 이제 막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CI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그 기준에 벗어나지 도달하지 못하면 이거를 퇴출해야 되는 사태까지 막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냈는데 보시는 게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세종대하고 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지금 항만 선박부터 항만 그리고 내륙 물류까지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제 그 운항 패턴하고 그리고 선박 연료를 뭘 써냐에 따라서 배출량을 저희들이 직접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CII 관점에서는 어떤 선박이 퇴출하게 되고 그리고 저속 운항을 했거나 그다음에 정속 운항을 했거나 그게 빠르게 운항에서는 얼마나 더 배출되는가를 측정하는 이런 어떤 그를 만들어냄으로써 친환경 연료 자체가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연료유가 바뀐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선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물류 관점까지 확장되는 관점으로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항만 시설을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됐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미래 해양 물류 변화를 아주 쉽고 잘 설명해 주신 이영경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